여기는 한국에 위치한 한 한의원입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추나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쿵쾅쿵쾅거리는 소리가 다소 공포스럽기도 하네요. 이윽고 치료가 끝나고 이 외국인 여성은 어깨를 만지며 갑자기 한의사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28살 케이티입니다. 오늘은 제 삶에서 한국에서의 놀라운 여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10년 전 저의 부모님은 큰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의약품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회사는 국제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그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걱정거리 없이 어린 시절을 즐기며 성장하고 있었죠. 언제나 부모님과 함께 소중한 가족 시간을 보내며 그런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로 자랐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저와 동생 제시는 사랑과 관심으로 둘러싸여 자라며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성공과 지지 덕분에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이렇게 깨지기도 하더군요.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모든 것이 엇갈렸어요. 부모님의 교통사고는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사건은 퀘벡 여행 중에 발생했습니다. 부모님은 여행을 즐기고 있던 중에 차량 사고로 희생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순간 저와 동생 제시는 깊은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사고 상황은 퀘벡 여행 중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신문에 나기도 했어요. 부모님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은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변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날 아침에 웃음과 기대로 퀘벡으로 떠났고 그들의 안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부모님과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와 동생 제시는 점점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과 병원으로부터의 연락이 왔을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현장에서의 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심각했어요. 부모님의 차량은 교통사고로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그들은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상태는 매우 위험했고 의사들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은 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희는 큰 상실감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저와 제시를 갑자기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암울함으로 가득 채웠으며 그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은 저희 자매의 삶을 뒤집어 놓았지만 저는 마냥 슬퍼만 하고 있을 순 없었어요. 당장 생활에 필요한 돈이 없었거든요.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고모와 고모부가 가로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고모와 고모부는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물로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시작되었고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믿을게 못 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 자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가족 간의 관계 역시 무너지게 만든 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네 마트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의 사장님마저 악덕적인 사람이었죠. 사장은 종종 점심시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매우 짧게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하는 동안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연속으로 일하는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또한 예정된 퇴근 시간 이후에도 추가 근무를 시키곤 했습니다. 이로써 제 예상과는 달리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제 개인 생활과 휴식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제시를 보살펴야 되는데도 말이죠. 가장 최악은 3달 동안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어깨 부상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무자비한 대우로 인해 제 어깨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병원에서도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어깨 부상은 제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인해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저와 동생은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가족의 주요 소득원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의료비용과 생활비를 감당하는 게 힘들었어요. 이어서 제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더 큰 문제가 되었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린 동생 제시와 저는 생활을 유지하고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 동안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오게 되었죠. 어느 날 우연히 저의 이웃집에 사는 친절한 한국인 진성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성이는 한국 인천에서 온 친구로 그의 가족이 한의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성이는 한국으로 놀러오라고 제안하며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어깨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을 다시 시작하는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한국에 대해 후진국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편견은 그동안의 경험과 미디어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대한 제 이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언론 보도에서는 한국을 개발이 덜 된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개발된 서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선진도가 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 문화와 사회를 탐구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죠. 큰 결심을 하고 한국에 온 순간 저는 이전의 생각과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을 후진국으로 여기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편견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순간 이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처음 밟았을 때 그곳의 현대적이고 웅장한 모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청결하고 조직적으로 관리되어 있었고 승무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는 따뜻한 환영을 줬어요. 이 순간부터 제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거리와 도시는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웠어요. 거리에는 쓰레기 한 토막도 보이지 않았고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진 것은 치안의 탁월함이었습니다. 밤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걷고 순찰차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안전한 환경에 대한 감탄이 계속 나왔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한식 요리를 맛보며 한국의 풍부한 음식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고 한국의 전통 의류인 한복을 입어보며 문화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의 역사적인 장소와 유적지를 방문하며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이 흥미로운 나라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진성이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보여주었으며 저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 큰 열쇠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삼겹살을 구워서 먹는 문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화가 정말로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삼겹살 먹방은 정말로 독특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가운데에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구이판이 제공되었고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과정이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삼겹살은 얇은 슬라이스로 썰려 제공되었으며 고기를 굽는 즐거움은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삼겹살의 또 다른 장점은 가격대였습니다. 삼겹살은 저렴한 가격에 양도 풍부하여 친구나 가족과 함께 먹을 때 무척 경제적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재료와 함께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선택의 다양성도 즐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삼겹살은 신선하고 풍부한 맛을 가졌으며 구이의 고소한 향과 함께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고기를 소스와 함께 먹거나 상추와 함께 싸먹는 것도 한국에서의 삼겹살 먹방의 재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게 한국의 음식 문화와 사회적 모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으며 다른 문화에서의 다양한 먹거리와 식사 스타일을 탐험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는 이 특별한 경험은 한국에서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었고 한국의 다양한 맛과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의 한국에서의 음식 경험은 삼겹살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한국 음식들로 확장되었고 입맛에 맞는 훌륭한 맛과 건강에 좋은 영양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냉면, 떡갈비, 비빔밥과 같은 한국 음식들은 정말로 인상적이었고 이런 다양한 음식을 즐기면서 더 깊게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한국 음식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다양성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입맛을 만족시키면서도 영양을 고려한 메뉴로 이 나라에서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진성이의 부모님이 하시는 한의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처음 한의원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향냄새가 났고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한의사의 특별한 치료 방법에 대한 거리낌도 있었는데 특히 바늘로 사람을 찌르는 모습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침치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추나치료를 받고 나서 제 어깨 상태에 대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침은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몸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추나치료는 뼈의 정렬과 관절 인대까지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경락으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치료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어깨의 통증과 불편함이 줄어들었고 놀랍게도 점차 어깨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의원에서의 치료 과정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어깨의 상태를 크게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의학과 한국의 전통 치료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깨 부상으로 고통받던 시기를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의 가장 큰 전환점은 진성이와의 인연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에서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캐나다의 문화와 언어를 소개하며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며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결과 진성이는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저를 좋아했었다며 제게 청혼을 했고 함께 행복한 인천에서의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그 제안을 기쁘게 수락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더 큰 열정과 감사함을 품게 되었습니다. 진성이와의 만남은 제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더 큰 시야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와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힘과 용기를 준 진성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도움으로 인해 저는 다시 건강하게 일상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와 기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